안녕하세요.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제 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화학교육과 노태희 교수님한테 박사를 작년에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교육 전공으로 해서 이제 교육종합연구원 개건연구원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은 이 담화 맥락을 고려한 이제 예비과학 교사의 발문 이제 활용과 이제 반성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여기 있으면서는 이제 현직 교사, 과학교사 대상으로 연구를 좀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제 주로 교사의 발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교사의 발문은 학생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다른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발문을 분석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보통 질적인 분석보다는 이제 특정 유형별 발문 빈도, 대기 시간과 같이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표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발문 유형을 나눌 때 발문 유형을 나누는 연구들은 발문의 인지적 측면에 주목해서 인지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발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의 발문은 담화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꼭 인지적 측면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 사회적 측면, 동기적 측면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교사의 발문을 이러한 다양한 담화 맥락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과학교육 연구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해석적 관점의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석적 관점의 발문 연구들은 발문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 발문을 할 때 교사 의도, 학생의 응답, 그리고 학생의 응답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의 개별 특성은 수업의 계획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의 발문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사의 발문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고등학교 수업과 중학교 수업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6학년 이렇게 주제나 내용 등을 좀 고정을 하고 분석한 연구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체 성질 단원에서 과학교사의 발문을 담화 맥락을 고려해서 분석하였고 이때 발문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연구의 목적을 교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면 교사들이 그 연구의 목적을 좀 생각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 특징을 분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하기 직전에 사실 우리 연구가 발문을 보는 거였습니다라고 이제 디브리핑을 하였고 사후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후 동의를 받고 이제 교사들과 면담을 하였고 이 면담에서는 경력, 전공, 교수학 습관 같은 교사의 배경 변화들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교사의 발문 의도, 그 다음에 학생의 분위기와 같은 영상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면담이 끝난 후 발문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제 되게 참여자들을 많이 모으고 싶었는데 자기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들을 다들 힘들어 하셔서 3명밖에 구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교사 3명의 배경 변인인데 먼저 첫 번째 T1은 10년의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학과 공통과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육과정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의 흥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부 구성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T2는 초임교사였는데요.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하였고 교수학 습관을 살펴보면 학생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성주의에 가까운 교수학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3는 2년차 경력의 교사였고요. 물리 교육을 전공하였고 교사는 과학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은 교사의 수업을 잘 듣고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한다. 라는 전통적인 교수학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T1은 이제 뭐 초성 퀴즈라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실험 같은 경우는 세 교사가 다 공통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2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을 하고 한 차시 수업에서 학생 발표로 아예 수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T3는 이제 개념 설명 수업과 실험 수업을 나눠서 되게 분절적으로 수업을 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문 분석 툴인데요. 이건 이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서 이제 저희 다양한 타당도 검증을 한 이제 분석들을 개발하였고 이제 실제로 가분석을 하면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툴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A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담화에서 교사가 대화를 시작할 때의 발문들을 A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과학 지식을 상기 및 평가하는 발문, 학생의 경험을 묻는 발문, 학생의 생각을 묻는 발문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B 유형의 발문들은 이제 담화 진행 중에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답한 경우 그거에 대한 발문들을 B 유형의 발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발화를 파악하는 발문, 학생의 발화를 활용하는 발문, 단순히 학생의 발화를 반복하는 발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C 유형의 발문은 즉 좀 과학 개념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수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태도, 가치, 기분을 묻는 정의적 발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운영을 위해 집중시키거나 수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운영적 발문 그다음에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는 학생 참여율을 유도하는 발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적 발문은 실제 질문 학생들한테 응답을 요구하지 않고 좀 혼잣말이라던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문을 수사적 발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들이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쓰여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경험을 묻는 발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전에 했던 실험의 경험을 묻는 발문과 학생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묻는 발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교사에 따라서 A2 활용 방식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 T2 같은 경우는 실험 경험을 묻는 발문만 사용하였고요. T3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경험을 묻는 발문을 사용하였지만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T1은 A2 발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일상생활 경험을 묻는 발문도 4회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업 모든 단계에서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은 학생의 과학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T1과 같이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을 과학 개념과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묻는 발문입니다. A3. A3 발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교사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지가 달랐었습니다. 예를 들어 T1과 T3 같은 경우는 단답형, 선택형 응답을 요구하도록 발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제 면담 같은 데서 학생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T2는 서술형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발문을 활용하였는데요. 면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 T1과 T3는 발문을 통해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대신 이제 학생의 인지적 측면, 이 질문의 난이도라던가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상호작용 측면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상호작용 측면을 고려하는 건 좋지만 다른 인지적 측면 같은 것도 고려해서 발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발화에 대한 발문인데요. 먼저 학생 발화를 파악하는 발문입니다. 이 B1 발문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시간에서 학생의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분석하였는데요. T1, T2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B1 발문을 6번, 뭐 9번 이렇게 사용하였는데 T3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를 분석한 결과 T1, T2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사에게 질문을 10번 넘게 하였는데 T3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T3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업을 참여했다고 해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지식의 수용자보다는 지식의 생성자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궁금한 게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의 발화를 활용하는 발문인데요. 교사들은 주로 학생의 응답에 따라 이 B2 발문을 다르게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이 과학 개념과 맞는 응답을 한 경우 B2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학생의 응답이 과학 개념과 다른 응답을 한 경우 T1과 T3는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아니에요 사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말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T2만이 틀린 경우에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이제 발문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의 생각은 수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학생이 과학 개념에 맞지 않는 응답을 하더라도 교사는 이 발문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 발화를 단순 반복하는 발문인데요. 이제 교사들은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라는 식으로 학생의 응답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학생이 응답을 했을 때 틀렸다는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억양이나 몸짓 등으로 정오를 알려주는 이런 방식은 이제 학생들에게 진짜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하기보다는 교사가 의도하는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B3의 상호작용보다는 B2 발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업 운영을 위한 발문인데요. 먼저 정의적 발문 같은 경우는 교사들은 정의적 발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T1과 T3 같은 경우는 한 번씩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그냥 수업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 정도로만 물어보았습니다. T2는 그래도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업이 재밌었는지 실험이 재밌었는지와 같은 발문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절대적으로 개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면담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럼에도 이를 파악하는 발문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적 발문의 역할과 구체적으로 어떤 발문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운영적 발문인데요. 운영적 발문은 이제 수업 준비됐니, 활동 다 했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간단한 질문들인데 이 세 명의 교사 중에 한 명의 교사가 이 운영적 발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면담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이제 학생의 이해도를 어차피 내가 물어봐도 학생들이 다 했다고 하지 안 한다고 말 안 한다 라고 이제 면담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운영적 발문을 잘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형성평가의 방법으로 가장 교사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생 한 명을 지목한다거나 아니면 손들게 한다거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운다면 다음에 좀 더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과인데요. 이제 이러한 발문 활용들이 교사들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3명의 사례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화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먼저 T1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인 교수학 습관 그리고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는 일부 구성주의적인 교수학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화학을 전공해서 기체 성질의 단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체 성질 단원의 특징이라는 건 추상적인
입자 개념을 다룬다는 것이고 이것이 학생들이 바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이런 거를 다른 교사들에 비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재구성하여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여 이 학생의 경험과 과학 개념을 이어주기 위해서 일상생활 경험을 묻는 발문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발문을 많이 활용하던 교사가 아니었는데 발문을 활용했을 때 학생 참여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이분이 계시는 학교가 좀 학생들이 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교였어가지고 이런 초성 퀴즈라던가 학생이 응답하기 쉬운 발문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참여를 이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2와 T3는 비슷하게 학업 수준이 높고 막 애들이 학원 다니고 좀 이런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 교사의 교수학 습관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2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 학습의 조력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 T3는 교사가 개념을 잘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2는 서술형 응답을 요구하는 발문을 활용하였고 학생의 응답을 활용하는 발문, 정의적 발문들을 비교적 자주 활용하였는데 T3는 과학 개념을 복습하는 발문들을 많이 사용하였고 과학 개념에 맞는 응답만 선택해서 이를 활용하는 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 수준이라도 이렇게 구성주의 학습관에 따라서 발문 활용이 다르더라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개방적 발문과 폐쇄적 발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를 수업 흐름에 따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T3 같은 경우는 물리 수업을 전공하였는데 이제 화학 수업을 할 때 자신감이 없다라고 면담에서 말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과학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물화생지 어떤 걸 졸업하더라도 중학교에 가면 이제 모든 네 과목을 다 가르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단원의 수업을 할 때 화학적에서 중요한 거시적인 현상과 미시적인 입자 개념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리 측면에서 익숙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제안인데요. 교사들이 발문을 활용할 때 이런 형성평가적인 측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첫 번째 제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발문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발문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제언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사한 특성을 맡은 교사들이더라도 교수학 습관에 따라서 발문을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발문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구성주의 교수관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가 세 번째 제언. 마지막으로 이제 담화 맥락을 고려한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